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레이 수압에 최근 추가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카이 프로토콜. 요거가 제가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되면 그 별도로 이제 소개를 한번 더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1라운드가 시작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릴 게 터틀, 터틀이라고 추가가 되었죠.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최초에 이제 어제 그 뭐 1터틀만 공급이 됐었어요. 1터틀만 이게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요게 뭐 거의 2천만 원 수준, 2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손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고 그냥 이제 막 바꾼 거죠. 막 바꾸다 보니까 그 풀 안에 존재하는 터틀의 수는 그 계속 줄어들었을 거고 그 터틀과 페어를 이루는 클레이가 개수가 이제 점점 더 많아졌어야 되니까 즉 이제 그 풀 안에서의 클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클레이와 터틀의 교환 비율에 따라 가지고 1터틀이 거의 2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고 지금은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뭐 손해 보신 분들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이제 두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왜 기존의 프로젝트들하고 다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기존과 다르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 기존과 다르다면 우리가 이제 풀 기능을 가보면 그 예전처럼 그 최근에 바뀐 게 결국 그 100KSP만 내면 어떤 사람이든 이풀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풀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왔어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여기 뭐 50개가 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뭐 기존의 거래소에서 그 상장이 되어 있던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단순하게 클레이 수압의 이제 수압 기능을 이용한 거래소 상장 개념으로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보면 그 오늘 그 하나가 또 추가돼서 지금 있는 STPL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네, 제가 여기 있네요. 제가 요거를 소량을 좀 넣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왜 이해가 쉽냐면 기존에 이제 클레이튼하고 스트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STPL 프로젝트를 오르비 체인을 태워가지고 그 클레이튼 네트워크로 옮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는 스트림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플레이스까지 확장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 상장을 하면서 이제 에어드랍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어드랍도 주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하이트리스트에 등록이 돼가지고 KSP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KSP가 나올 텐데, 요게 꽤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도 이게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들어가 있는데, 요게 보면, 다음 분배율 예상을 보면, 약간 100만 표가 넘었었거든요. 네. 다음 분배율 예상에, 어디 갔죠? 왜 안 나오죠? 네. STPF. 네, 여기 찾아보면, 여기 보면, 1.97%가 투표돼가지고, 여기에서 KSP 분배가 350%가 더 추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풀 같은 경우에 특징이, 어, 거래 수수료 35%, 그 다음에 에어드랍에서 150%, 그 다음에 KSP 350%가 되니까 요것들을 합하면 한 500한 35%의 수익률이 이제 나오는 이런 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 프로젝트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수익률을 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달랐던 게 그 시발점이 되었던 거는 사실 카이 프로젝트부터였죠. 카이 같은 경우에는 카이 토큰하고 카이와 그다음에 에스카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상장이 되었던 케이스인데 요것들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테더 카이에서는 일주일 동안만 운영이 되었다. 일주일 동안만 테더와 그 테더 카이 풀을 들어가면 카이와 S카이를 줬다. 뭐 이렇게 내용을 그 분배가 됐기 때문에 에어드랍에 대한 이율이 엄청 높았던 거고요. 또한
클레이튼 카이 시어 토큰 같은 경우에는, S카이 같은 경우에는 S카이를 에어드랍 해주는 뭐 이러한 그 시스템이었는데, 요것들은 이제 정말 에어드랍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카이 토큰과 카이 시어 토큰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다가 최초에 이제 분배 자체가 플레이 수압에서부터 이제 0부터 그 무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지금 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계속 없던 토큰을 받고 있는 뭐 이러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수료가 높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1라운드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1라운드가 시작을 안 됐었기 때문에 라운드가 없었는데, 지금 제가 밤 10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1라운드가 남은 시간이 그 17시 32분, 뭐 45초가 남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1라운드가 매 라운드가 아마 8시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가 8시간마다 돌아가는데, 1라운드 이후에는 이제 8시간마다 매 라운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달러로 점점 수렴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보면 4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죠. 1달러 높죠. 목표 가격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 라운드가 지나면, 즉 1라운드가 지냈을 때, 이 1라운드가 지냈을 때의 그 기준 가격, TWAP라고 하는 기준 가격이 지금 4.39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반영한 기준 가격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 남은 시간 동안에 그 기준 가격을 기준을 해서 목표가와의 괴리율을 보는 거죠. 즉, 이게 나중에 그대로 간다고 치면 우리가 목표라는 금액은 1달러인데, 지금 4.4불이잖아요. 4.4불이니까 요 가격을 지금 낮추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이 가격을 낮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이의 개수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카이의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발행을 많이 시키면. 자, 그러면 이게 이대로 끝난다면 카이가 이제 발행이 될 텐데, 결국 카이의 가격은 발행이 되면서 가격 자체가 떨어질 건데, 그러면 이 카이의 분배를 누가 받느냐? 그게 이제 S카이 보유자가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S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아까 뭐 130불까지도 떨어졌던 걸 봤는데 다시 230불로 치고 올라왔죠. 요게 이제 왜 그렇게 된 건지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내가 S카이를 들고 예치를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요 기준 가격에 따라 가지고 카이가 일정량이 발행되니까 약 3%가 발행이 될 거예요. 예, 여기 예상 발행량이 나오죠. 근데 3%가 발행이 될 테니까 이 3%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S카이를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지분율만큼 수령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예치 수익률을 보시면 4,800%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논리에 의해서, 즉, 내가 이 카이의 지금 제가 15,000불이면 얼마죠? 한 1,500 정도라 보고, 1,500만원치를 예치를 해놓으면, 지금 8시간마다 주는 S카이 그 비율이, 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예치 수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저는 이제 여기 17시 30분이 지나고 나면 뭐 여기 카이 보상이 뜨겠죠. 그 카이 보상이 뜨면 요거를 이제 클레임해서 수령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게 카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비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겟 가격이었던 1달러 이하로 내려갔을 때, 1달러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제 발동이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좀 발동되려면 또 한참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발동이 되면 그때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그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걸 하고, 좀 멀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총 3개 지금 유동성 보상풀이 생겨 있습니다. 최근에, KSP, S카이 그 페어도 지금 생겨났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왜 카이라는 게 이렇게 초반에 이익률이 높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S카이의 가격이 반등했던 이유가 그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사실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짜임새는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뭐 바이백 펀드들 계속 조성하고 그 바이백 펀드 가지고 뭐 소각도 하고 이런 시스템까지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놨으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카이와 S카이를 접근하실 때는 이런 배경을 알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퍼틀킹 파이낸스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터틀이 좀 있죠. 예, 여기 있죠. 클레이튼, 터틀, 요 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레이와 터틀, 뭐 턱이라고 하는 이런 코인을 묶으면 지금은 거래 수수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 수수료밖에 나오지 않는데 결국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기존에 그 팬케이크 버니라고 하는 BSC 기반의 이런 그 서비스가 있었는데 요거랑 이제 거의 유사하다. 근데 거의 유사하다는 말은 사실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 이유가 팬케이크 그 버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풀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 풀들이 존재를 했다는 게 어떤 풀들이 존재했냐면 뭐 팬케이크 버니 단독 풀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러한 그 플립풀 뭐 케이크 B&B 플립풀이라는 게 존재하고 똑같은 걸로 케이크 뭐 맥시마이저 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단독 풀이 존재하기도 해요. 뭐 B&B 이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단독 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뭐 요거를 제가 좀 자세히 드리기보다는 이제 그 터틀킹에 맞는 내용만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요거를 내용을 보면 독스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독스는 요 하단으로 내려보면 여기 독스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눌려서 그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시면 크롬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저처럼 보실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번역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터틀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듯이 30%의 퍼포먼스 피 그리고 0.5%의 그 출금 수수료 이게 언제 발생한다?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빼면 발생을 합니다. 30%의 퍼포먼스 피는 항상 발생을 하고 0.5%의 출금 수수료는 내가 예금한 지 72시간 전에 빼면 그 무조건 이렇게 발생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같이 이제 하나씩 읽어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레이 수압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동 복리 이자가 존재한다. 그게 이제 매 시간마다 실행을 시킨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거 대가로 이제 턱 코인을 추가해준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조금 이제 그 생소하실 수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오토팜 기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거기에 거버넌스 코인을 같이 주는 개념인데, 어떤 게 다르냐면, 오토팜과 어떤 게 다르냐면, 우리가 플레이 KSP 풀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풀에 LP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LP가 있으면 우리가 오토팜 이름만 그 생각을 하면 이 LP 개수가 예를 들어 1000개였다. 그러면 이 LP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보상으로 받은 KSP를 계속 LP로 바꿔준 거죠. JH 해가지고 LP가 점점점 뭐 늘어나서 뭐 1100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동 복리 시스템, 자동 복리 예치 시스템이 이제 오토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이제 볼트라고도 표현을 하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버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30%의 퍼포먼스 피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번 게 지금 100LP를 벌었잖아요. 100LP를 벌었는데 이 중에 30%는 얘들이 뭘로 주냐면 터크로 줘버리는 거예요. 터크. 네, 터크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70은 그대로 LP로 받는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동 복리가 되지만 플러스 이제 이렇게 그 딴 돈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는 개념이고 그럼 이 터크는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 이 그 수수료 30 퍼포먼스 피 30%가 발생을 할 때 요 그 가치가 따졌을 때 1클레이마다 5터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뭐 이렇게 하면 아이씨 무슨 소리 하실 분들도 점점 생기실 것 같은데 일단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기존에 우리 그냥 클레이 수압에서 넣었을 때는 클레이 KSP LP를 가지고 넣었다. 이렇게 되면 KSP가 벌어졌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KSP가 벌어졌을 건데 자, 이 KSP를 내가 재예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요거를 내가 뭐 10KSP가 채굴이 됐으면 이걸 수령을 한 다음에 클레이 반, KSP 반으로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다시 예치를 하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맡기면 뭐가 되냐면 그 작업을 매 시간마다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1시간마다 빼지 않아도 계속 얘들이 이렇게 JH를 한다는 거죠. 결국 복리를 할 때 이런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좀 그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요러한 뭐 그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이익이 된다. 근데 어쨌든 너희가 번 돈 중에서 우리가 이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10KSP를 벌었으면 그 중에 그 이익분의 7KSP는 네가 그냥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3KSP치만큼은 턱으로 받아라. 턱이라고 하는 이 코인으로 받아라. 근데 이 턱이라는 코인은 어떻게 반영이 된다? 요 지금 3KSP치라고 했는데 요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거가 클레이가 있겠죠. 이 클레이가 이제 여기 기축이니까 클레이의 5분의 1, 그러니까 1클레이당 5개. 뭐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70%는 그대로 받는 건데 30%는 턱이라는 이러한 여기 거버넌스 코인으로 받는다. 뭐 이러한 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무한정 일단 발행량은 정해진 게 없다. 왜 그러냐면 결국 클레이를 가지고 클레이 한 개치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턱이 이제 발행을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뒤에 내용은 별로 읽어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 일단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화면 가서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 홈페이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트를 했죠. 여기 이제 상단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그 카이카스 지갑과 연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연결을 하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연결했으면 요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숫자가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요 메인 화면에서 보면 뭐 각각의 이렇게 풀 롤러 똑같아요. 그냥 한 페이지의 끝이에요. 자, 풀을 눌러보면 지원하고 있는 풀들이 있어요. 뭐 KUSDT, KDAI 뭐 쭉쭉쭉 있는데 당연히 APY가 지금 높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메인 페이지에 있는 KUSDT와 KDAI의 경우에는 26%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29.8%죠. 여기 숫자가 작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기 숫자가 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더 USDT 같은 경우에는 이더 USDT 이더 USDT 풀을 보면 여기 있네요. 62.77%인데 여기는 네, 62.77이었는데 여기는 88%로 이제 상당히 20% 정도가 높게 돼 있죠. 25%가 높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모르고 있어도 계속 재예치가 되니까. 근데 내가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리스크는 3일 안에 이걸 빼버리면 0.5%의 출금 수수료가 된다. 그러니까 3일 한 번 넣어서 장기 투자를 해라 이 말이고 최소한 3일 이상 넣으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득힘의 30%는 턱이라는 이 코인으로 받는다. 뭐 이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넣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KSP하고 KORC 이거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치가 되어 있는 게 얼마냐면 KSP 이거죠? 네, 이거 보면 44,88, 예, 제가 정수를 떨어뜨려 놨죠. 4488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맥스를 눌러보면 제가 아까 4488 있었죠? 4488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만큼의 LP를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0.63932 요거를 예치를 시켜놨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들어간 게 빼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핏하고 언 이 부분은 클레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클레임이 되는데 30%가 윌 컨버트 이제 터크로 해서 이제 터크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의 LP가 점점 캐지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0.63 이거만큼 그 LP가 공급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위드드로우 빼는 데 가서 이거를 0.1을 하면 맥스를 하면 0.63이겠죠. 그걸 다 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0.1만 대가 빼려고 하면 이게 지금 페일이 뜹니다. 자, 보시면. 네. 자, 캠을 잠시 꺼볼게요. 네. 여기 페일이 뜨죠, 지금. 이 페일이 뜨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텔레그램 방 가봐도 뭐 답변도 없고, 그래서 일단 영상부터 찍었는데, 그래서 아직 지금 뺄 수가 없어요. 그래, 뭐 이건 단순히 코드상의 문제인지, 뭐 앞으로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시고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먼저 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고쳐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LP가 존재한다면 여기 저 같은 경우에 LP가 존재했죠. 이렇게 플레이 수업하고 오리비 체인이 묶어져 있는 요쪽 풀에 가면 이게 LP가 존재를 했는데 이 유동성 풀에 존재했던 이거를 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부만 넣을 수도 있는데 0. 제가 이만큼 우수리를 넣어볼게요. 뒷받짓을 누르면 받아먹는 건 잘 받아먹어요. 예, 예치는 잘 해요. 수수료만 들면 예. 자 보시면 네 컨펌 떴죠? 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컨펌 떴다고요.
네, 컨펌이 떴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컨펌이 뜬 다음에 위드드로우가 안 된다. 이 위드드로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차피 쌓이는 건 쌓이고 있으니까 뭐 이 쌓이는 거 빼는 것도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위드드로우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좀 아시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터크풀입니다. 터크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서 이게 30%가 지금 터크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터크로 바뀌는데 이 30%가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이 30%로 바뀐 터크가 누구한테 가느냐인데 이게 발행이 되니까 요거 관련해서 여기 터크를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 이 터크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눠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TVL이 얼마 안 되니까 보상률이 낮을 건데 뭐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생태계가 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 또 소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뭐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여러분.